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제발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29살,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이고요. 남편 될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32살입니다. 결혼 준비에 정말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강행해 왔는데 다 날아가서 짧게 요약하자면 신혼집도 내가 살던 집이라 혼수 하나 없이 자기 집만 가지고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자기도 서울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럼 넌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시어머니랑 자기 가방 해달라고 했습니다. 샤넬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나이 34살이고요. 번외로는 시댁에 내 차 가지고 갔더니 시아버님이 언제 바꿀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19년도에 뽑은 차라 5년에서 7년은 타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근데 3년만 타고 차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차 타보고 싶었다고. 제 차 제네시스 G70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차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팔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진짜 별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강행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요.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인지 얼마 전에 회사가 모 회사랑 합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 회사에서 아는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 갔을 때 그 나라에 유학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코리아 장녀라 오빠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한국인이 별로 없는 학교여서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한 학기만 교환학생으로 간 거라 전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고 둘이 이성적인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 감히 좋아할 엄두는 안 내고 지인으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는 약간 차별두는 게 있는 나라였는데도 그분은 학교 내에서도 인싸였고 인기 많았고 진짜 에릭남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에릭남 나오는 거 보고 그분 생각이 가끔 났습니다. 잘 지내셨나 이런 식으로 그분이 먼저 날 알아보고 놀라며 인사를 하는데 어색한 와중에도 너무 반갑고 그랬습니다. 밥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번 주에 결혼한 대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도 내년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기념으로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심지어 집 가는 방향도 같고 바로 옆 동네라 같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한국에 와서 네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SNS도 찾을 수 없고 이메일 보냈는데 네 이메일이 꽉 차 있어서 수신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왔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라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고요. 그 후로 직장 동료로서 좀 친해지게 되어 야근도 같이 하게 되면서 저녁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예비신랑이랑 진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오셨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공장에 새로 생긴 게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바쁩니다. 공장에 나가 있는데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못 받고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바로 전화했는데 시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계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고 다시 전화를 안 했고요. 다시 미팅하고 거래처별 물량 정리하고 진짜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먹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울 왔는데 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길도 모르고 헤매고 내가 반차를 써서 겨우겨우 모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 힘들고 되게 격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심지어 그 공장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외곽이라서 그때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연락 없이 온 게 잘못 아니냐? 그리고 나도 일하는데 반차 쓰고 내가 모셔야 했다는 거냐? 물어보니 너희 부모님이 왔어도 그런 태도였을 거냐? 물어보길래 우리 가족은 서울 사람들이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올 일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셨으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 거라 아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추측을 하신 듯 합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았는지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괜찮다고 가끔 이런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자기가 너무 오지랖이 많은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결혼해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말하는데 정말 미안한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엄청난 실례인 것도 알고 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 태도도 너무 조심스럽고 뭔가 배려받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던 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아도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어제 반차 쓰고 오랜만에 씻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분이 메신저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고 가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면 난 남편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이분한테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도 이유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뒤숭숭하고 오늘은 비까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간에 음슴체로 바뀐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해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고 정신없고 거기에 회식에 뒷수습 할 틈도 없이 바빠서 지금에야 후기 아닌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동거 중에 아니냐. 남편과 시부모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다. 저는 남편 될 사람과 7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호칭과 시댁이라는 호칭이 익숙합니다. 또한 간결하고 급하게 쓴다고 앞에 예비 남편, 예비 부모님이라는 말을 생략하여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물론 제가 봉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온 것은 맞으나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몇 번 나왔지만 결혼 전에 살림 합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1년 전에 나왔고 전염병 때문에 시기가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식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제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인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계기입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가족을 아끼며 사랑하며 저도 그래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주작이다. 29살에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아주 허름한 곳입니다. 제가 세입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망하고 후에 유찰되어 제가 빚을 내고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했습니다. 현재 대출금은 건물가액의 20% 정도 남아있으나 부동산 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갈 생각입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이며 16평에서 32평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도 부모님이 주신 차를 팔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3천만 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시누이 가방은 결국 시누이는 해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해드렸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분, 저 파혼했습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오늘 번호도 바꿨어요. 예식장 예약금과 샤넬 가방 날렸는데 그 500만 원으로 제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려고요. 첫사랑이고 저도 물론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화자가 되어 그래서 돋보이게 만들도록 그렇게 쓴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많이 사랑합니다. 7년간 하루를 빠짐없이 사랑했네요. 30살 전에 결혼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래 사귀었고 사랑해서 결혼 결심했습니다. 진짜 오로지 그놈의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도 말썽인 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면서 정이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좋은 사람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 좋은 분하고도 잘 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지쳤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요. 소간이 타고 있는 기분인데 그래도 덤덤하고 사실 아직 감흥이 없습니다. 설레는 감정도 없고 불안한 감정도 없어요. 그런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네요. 체중계에 올라가 봤는데 살이 7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다이어트는 파혼 다이어트가 최고인 것 같네요. 아직 회사에는 파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밥 먹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저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 일을 사랑하고 그러려고 공부하고 대학 나온 거니까요. 조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잠깐 쉬어가요. 너무 많이 시달려서 휴식이 간절해 보입니다. 드디어 벗어났다는 해방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언니 인생을 사세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결혼 전에 절대 동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거 안 했고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직 29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우이 될 뻔한 그 여자 나이 34살에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디서 신혼집에 얹혀 살 생각이냐? 심지어 샤넬 가방 타령이니 시어머니 될 뻔했던 할머니한테는 왜 그걸 사줬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차를 3년 뒤 자기가 타려는 할아버지는 도대체 내구조가 어떤지 뜯어보고 싶네요.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차에 대한 로망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허위 매물 딜러한테 걸려서 된통 당해봐야 합니다. 진짜 잘됐다. 그런 집구석에 시집 가는 건 본인 인생, 본인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시달리다 시부모한테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대면대면 산답니다. 남편도 지 부모밖에 모르고 저는 결혼 후에 했답니다. 남편한테 정 떨어진 데는 이미 오래됐고 애 하나 있어서 애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님 그 집에 시집가면 심한 꼴 나면 심한 꼴 나고 정말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잘난 남자 만나세요. 갈아타서 결혼하세요. 님께 그런 말들을 할 정도면 마음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세요. 하늘이 도왔습니다.